예, 제가 발표할 게 그 파워 시리즈를 갖다가 아니다. 함수를 파워 시리즈로 그 표현하는 그, 그게 주제예요. 근데 그 아까 이상점 선생님이 질문하셨나? 그왜 지하메트릭 그거 뭐죠? 지하메트릭 분포라고 기하 분포라고 부르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 여기 이 지하메트릭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먼저 카피를 하고 럽스 그 방금 그 지오메트리 분포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어, 오창희 선생님이 사용한 그걸 그대로 어, 사용을 할게요. 지오메트리 그게 뭐냐면 여기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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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서 성공이 나오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 지오메트릭 분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을 P라고 넣고 놓으면 이건 실패가 1-P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오메트릭 이 분포를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P 곱하기 1-P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게 실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1-P의 5승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공이 딱 나오면 스탑하는 게 이게 지오메트릭 그 분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n이 1부터 6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 이 식을 갖다가 보면 이 식을 이게 그 우리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거든요. 이거하고 보세요.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그 R을 갖다가 이게 그 뭐야 지오메트릭 시리즈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어떤 그 상수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R배를 곱하고 R배를 곱하고 R배를 곱하고 R배를 무한히 곱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아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R의 0승이 되고 R의 1승이 되고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3승이 되고 이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건데 어, 이거하고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은 1부터 여기는 지금 0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게 뭐냐면 a r n-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 여기가 1부터 시작하면 AR이 0승이기 때문에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자 보세요. 이걸 갖다 그냥 P라고 하고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하면 딱 스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실패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냥 그래서 아마 지오메트릭 분포라고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패턴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단지 이걸 성공한 확률에다가 그 실패를 몇 번 했느냐 그걸 계속 곱해가는 거죠. 그게 지오메트릭 시리즈 분포죠. 근데 그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결국에 똑같은 전혀 다른 컨텍스트인데 그 식에 생긴 건 똑같더라. 뭐 저는 그래서 이걸 지오메트릭 분포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R이 1-P라는 거죠. P라고 저, 생각을 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성공에다가 몇 번 실패했는가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이거 근데 n-1이죠. 왜? 한 번 성공할 때 딱 스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계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네. 이건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한 거죠, 사실. 재미난 것 같은데 이게 그 추상화가 되면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다는 느낌을 또 받네요. 그렇죠. 예. 두 개는 네, 전혀 다른 컨텍스트인데 써놓고 보니까 식은 패턴은 똑같은 거죠. 예. 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발표한 건데 제목이 뭐냐면 어떤 이제 펑션 함수가 있을 때 그걸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 이 fx를 갖다가 이런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지오메트릭 시리즈 이건 배웠죠. 이게 지오메트리이고. 근데 이게 지오메트리 이런 시리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A가 첫 번째고 여기고 1-R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었죠. 이게 컨버지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R이랑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근데 그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1보다 작아야 수렴을 하겠죠. 그죠? 이게 1보다 커버리면 발산 나겠죠. 그죠? 이거고. 근데 이거 그냥 사이드 노트인데 그, 이건 지금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이게 유한 차원, 유한 번 더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식하고 같아요. 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fx가 있어요. 그럼 이걸 시리즈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그대로 보면 자 a가 1이고 r이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그대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a고 이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인데 그게 x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파워 시리즈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f of x는 이게 1-x인데 이걸 시리즈 형식으로 나타내면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a는 1이고 그 다음에 x에 r이 x이기 때문에 n승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2는 곱해지나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x를 선생님 좀 갖다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 그럼 예, R은 공비고 A를 뭐라고 하죠? 뭐 처음에 시작하는 상수값이겠죠. 초, 처음에 시작하는 초항, 상수, 초기값, 초이값, 예, 초항이라고 많이 하는데, 초항. 초항이요? 초항이다 예. 그래. 첫째 항. 제가, 그렇죠. 초항.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초항. 이게 초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0.7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 그럼 이건 1-0.7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뭔 뜻인가. 그러니까 1 0.7을 하면 이게 3.33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거하고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항을 계속 그 더해 갈수록 이 3.3333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봐요. 1 플러스 0.7. 그러면 이건 1.7이죠. 잘못 쓰면. 그럼 이거 1.7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0.7의 제곱 플러스 0.7의 3승 이렇게 하면 계속 커가죠. 그죠? 그 다음에 0.7의 4승 이렇게 쭉쭉쭉쭉 더해보면 그러니까 이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수렴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게 인터벌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X죠. R이.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 이 두 개의 조건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거기에서도 수렴하냐 안 하냐 그거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상 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 절대값 R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2를 더하면 2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렴 안 하죠. 계속 컨스탄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개 문제 풀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어, 자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달라요. fx가 이건데 어, 이걸 파워 시리즈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센터드 그러니까 x가 여기 마이너스 1 거기에 센터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걸 파워 시리즈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fx는 그대로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마이너스 x인데 이게 마이너스 1 거기에서 그 센터가 돼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매핑을 해주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에서 센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줘야 이 값이 같은 거죠.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표현하고 같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파워 시리즈,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사용해서 파워 시리즈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fx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2분의 2를 곱해줄 거예요. 여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자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분모에도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 분모에 2분의 1을 곱한 거. 그럼 여기가 1이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A는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R은 2분의 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A고 이게 R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그 A하고 R을 찾았기 때문에 파워 시리즈로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센터된 그 fx는 뭐냐면 n이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초기 값이 2분의 1이고 r이 2분의 x 플러스 2의 n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센터가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랬죠. 근데 뭐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걸 인터벌로 구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어떤 구간에서만 이렇게 컨버지하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럼 그게 뭐냐면 R. 지금 이게 R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값 2분의 X 플러스 1 이게 1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그 인터벌에서만 컨버지 하는 거죠.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쓰고 이것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2고 그러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컨버지 한다. 그게 컨버지 하는 인터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제가 했고 앞에서 놓친 것 같은데, 예, 얘를 A를 1로 안 하고 음, 2분의 1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보면 거기서 A가 1로 하고 R이 X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A는 어떤 상수인데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2분의 1은 1이든 3분의 1은 4분의 1. 중요한 건 이게 1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1 빼기 X니까 1인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얘랑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가 이미 1인데 왜 2분의 1로 이렇게 여기 고치고 막 문제 보면 1로 하는지를. centered at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centered at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이걸 갖다 x 플러스 아, 1로 해준 거예요. centered at. 근데 여기에 빼줬으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죠. 2죠. 그래야 식이 요거 똑같아. 센터드 앳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런 건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2가 문제를 됐고, 잘못 읽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기본적인 질문이 여기요. 그 x 플러스 1 괄호 안에다가 그러니까 x를 x 플러스 1을 만들면 이게 센터가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비디오 보니까 아, 오창희 선생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더라고요. radius 그건가요? 레이디어스는 인터벌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인터벌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잠깐만. 예, 예, 일단 이 부분은 저번 주에 오창희 선생님이 설명하신 비디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더스는 인터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센터다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그래서 인터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걸 센터라고 뒀을 때 그런 개념이에요. 저도 이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그러나? 예, 거기가 예. 바뀔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되게, 그렇죠. 저 예, 예. 처음 보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센터가 0일 때, 예. 센터가 0일 때를 하면 좀 더 간단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 예. 시리즈가 네.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약간 교대급수 비슷한 아니 뭐 하여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거를 무한대로 간식하고 요 식이 같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요렇게 센터가 한번 다르게 됐는데 두 한번 개가 결과적으로 같게 될까요? 예.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건 지금 센터가 0이죠. X 그죠? 사실은 이게 한번 구해 볼게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겠다 일단. 어차피 그러니까 같은 식을 변형해서 나온 거니까 아마 그렇죠. 똑같게 된다는 건데 모양 형태는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급수가 뭐 예. 형태는 좀 다르지만 같은 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거겠죠. 오른쪽으로 음,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센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아,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이거는 1이고 R이 X죠. 그죠? 그러면 이걸 시리즈로 표현을 해보면 1은 1 곱하기 X의 n승이죠. 1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R이 X가 되는구나. 그렇죠. 예, 1 마이너스 X분의 1. 그렇네요. 예. 예. 이게 제가 그러니까 잘못 교대급수 말했 아니에요, 이거. 그죠? 아니네. 온토리에 잘못 있으니까. 말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제 느낌에 제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센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아마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틀릴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1승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거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전개를 해서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 파워 시리즈가 생긴 게 시그마하고 cn 5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n승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뭐지 x 마이너스 a 대신에 x 플러스 1을 만든 거네요. 센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센터를 갖다가 마이너스 1로 옮긴 거죠. 0에서.
이건 센터가 0인데 이걸 갖다가 센터를 갖다 마이너스 1로 수평 이동을 왼쪽으로 시키는 그런 개념이지 않나 생각돼요. 그 두 개가 같은 게 있든 수식적으로는 싹 보이지는 않는데 예. 근데 같은 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다는 그냥 제 예전에 사실은 그 뭐죠? 그 선형 근사 같은 거 할 때요. 선형 근사 다음에 2차 근사, 3차 근사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선형 근사를 할 때 어디서 기준을 삼아서 근사를 할지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무한대로 계속 그렇게 그 2차 근사, 3차 근사, 4차 근사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같을 것 같긴 한데 수식적으로는 딱 같은지는 잘 딱 보이진 않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만을 가지고 전개를 해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센터가 0이고 센터가 마이너스 1이고 아,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쓰신 건가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x, 써야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왜냐하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마이너스. 네. 이 부분 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추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 두 번째도 이제 그 비슷한 뭐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런 함수가 있고 0에 지금 센터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표현을 하고 롱 디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풀고 나면 롱 디비전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롱 fx 디비전이 뭐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서 그게 무슨 별거 아닙니다. 네, 그냥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네. 플러스 x죠. 근데 지금 그 요걸 1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2분의 1로 곱할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2분의 1이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2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a가 2분의 1이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됩니다. 괜찮죠?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이식하고 정확히 같게 매핑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x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해보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초기값이 2분의 1이고 이건 이제 올터네이팅 시리즈겠네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쭉 전개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n이 0일 때는 2분의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x씩 계속 곱해가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하면 8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하면 16분의 x 3승 플러스 32분의 x 4승. 자, 제가 이제 이걸 쓴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써볼 이유가 있는데 롱 디비전을 해서 롱 디비전의 결과값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그 롱 디비전이 뭐냐면 그 이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이 뭐가 나오는가 그걸 확인을 해보다는 그게 롱 디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2 플러스 x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처음에 잘 써야겠다. 여기다 쓰면 처음에는 2분의 1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의 x죠. 그래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디비전 하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의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빼면 여기에 4분의 1의 x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뭘 곱해야 4분의 1의 x가 되냐면 플러스 8분의 1의 x 제곱을 곱하면 이제 곱하면 4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8분의 1의 x 3승이 되고 똑같이 되네요. 계속 그렇게 빼면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결국에 제가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계속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무한 시리즈로. 근데 이걸 보면 그래서 롱이라고 했나 보네. 롱. 예, 계속 아, 되는 거. 그럼 이거하고 되게 똑같죠.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이거. 그죠? 이게 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그게 읍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더해가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왜냐 계속해서 몫을 다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롱 디비전 과정이고 롱 디비전 해보면 그게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네? 신기하다고요. 이거고 3번만 그냥 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것도 이 fx를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고 근데 이제 센터드 x 이퀄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2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벌 오브 컨버전스도 찾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fx가 그냥 바로 쓰면서 할게요. 3이고 centered at x는 2다 그랬으니까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쓸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를 더해줬죠. 우리가 아니 빼줬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게 그 원래 식으로 데려오죠. 괜찮죠? 여기 x 이거 해줬기 때문에 이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3이고 3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3분의 1로 곱해줄 거예요. 분자 분모를. 그럼 3분의 1로 곱해주면 1이 되고 1 플러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A는 1이 되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지금 x가 centered at 인 거죠.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a는 1이니까 안 곱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이것도 올터네이팅 시리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센터드 이미 했으니까 이게 센터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게 인터벌 찾으라는 거잖아요. 인터벌은 뭐냐면 R 여기서는 R이 뭐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이때 이게 인터벌 구간이죠. 그럼 양변에 3을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그럼 3의 2x 마이너스 4 3 양변에서 4를 더해주면 4를 더해주면 2x 3 아니다 7인가요? 4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x는 2분의 1에서 2분의 7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거하고 이 값이 서로 이제 수렴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까지입니다. 한 문제 더 있긴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이상석 선생님이 발표하실 거예요. 근데 라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 식으로 변환을 시키냐 그것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그 여기까지입니다. radius 예, of convergence 구할 때 양 끝의 값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여기는 이미 조건 자체가 이게 없잖아요. 부등호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다시 말해서 여기 이걸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절대 수렴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요.
쭉 갈 겁니다. 왜냐하면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인데 R이 1이에요. 1이잖아. 똑같잖아. 그렇네.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급수의 수렴 조건을 갖고 할 때는 그거 할 필요 미아 선생님 네, 말씀한 대로 그 끝부분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네. 그렇죠. 예. 근데 R이 그때 1이면은 예, 그때 했던 거는 그게 뭐였더라? 그 맨날 하는 거? 레이시오 테스트였나? 레이셔 뭐,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할 때 거기서는 끝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뭐였지? 좀, 레이시오 테스트였나요? 그게? 가만히 헷갈린다. 예, 시리즈가 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오메트릭 테스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오메트릭 테스트 이걸 알면 레이셔 테스트는 저절로 해결돼요. 레이시오 테스트도 여기에서 조금 뭔가 좀 아이디어가 연결돼서 아마 나온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레이셔 테스트가 결국에 이거잖아요. 예, 예. 이거일 때 그 이 전체 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이 전체 값이. 그죠? 근데 이걸 R이라고 보면 R 전체 R이 레이셔잖아요. 이게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국에 레이셔인데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는 말이죠. 근데 전개가 조금 다르다는 게 조금 경계가 헷갈리긴 조금 다. 한데, 예. 예. 음. 뭐, 그리고 예. 질문인데요. 예, 예. 그냥 이 문제에 왜 센터드 앳 뭐 x가 2일 때 1일 때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냥 문제 자체가 저게 중요한 예. 거니까 이해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떨 때는 이 데이터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걸 0에다가 놓고 그 함수를 바라보는 것과 그걸 갖다가 조금 수평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고 왼쪽으로 옮겨보고 그러면 좀 눈에 보이는 그 숫자의 패턴들이 좀 내가 계산하기 아니 이해하기 더 편하게 나올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그 확률에서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이 한 3 정도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체를 갖다가 평균을 갖다 0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직관적으로 이제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훨씬 더 해석하기 용이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뭐, 음. 거기까지가 제,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음, 이게 그거였나?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좀 확장되면 이제 테일러 급수가 아, 나오잖아요. 예, 테일러 급수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그 무한대로 이게 급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특정 한 가지 가면 아까 우리 옹 선생님이 보여주셨듯이 약간 근사값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근사값이 나오는데 어 어떤 특정한 x 근처에서의 뭐 근사값을 구해야 되거나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 선형근사나 뭐 할 때도 어느 점을 기준으로 x가 언제일 때의 근사값을 갖느냐가 다르잖아요. 선형근사 같은 것도 이게 직선을 그려가지고 어떤 접점에서의 그걸 이용하는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근사값을 찾을 것인가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이게 x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사값을 찾느냐하고도 조금 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리즈가 어디에 센터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이죠? 그래프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래프상에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예, 파워 시리즈가 어느 시점에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이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못 봐서 저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왜 시리즈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아마 타일러 급수 맥클로린 시리즈 거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함수가 fx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미적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그게 때는 이런 식으로 쫙 그 익스펜드를 시켜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미적분해가지고 더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본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게 예, 그런 것 집문서에서 어디 같아요. 나왔던 얘기 같은데.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엔티 디리버티브를 찾을 수 없을 찾을 때였던 거. 수만 예, 있으면은 이제 그 예, 기본 예, 정리를 예.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 안 네, 될 그래서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음, 음. 예, 함수가 안 될 때 이렇게 이렇게, 기하, 예,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예, 예. 아이, 뭐, 저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미적분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쫙 풀어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미적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이게 아, 타일러 시리즈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기하급수의 값을 닮았을 때는 요거를 써가지고 요렇게 쫙 풀어 펼쳐놓고 요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마음대로 요리하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테일러 급수는 그 생긴 함수가 생긴 모양이 기하급수 그처럼 안 생기고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건가요? 음, 하여튼, 타일러 급수 공식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F 프라임이 들어갑니다. F 프라임 N이 들어갑니다. FN. 네, 그러니까 몇 번 미분할. 아마 그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음, 직문스 때 낫지 했었던 않을까.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FN.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거 사실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매크로인 급수 뭐그 다 테일러 다음 주, 급수가 아니요. 다다음 주. 전 파워 시리즈 한 번 더 하고. 하여튼 그 이 좀 더 일반적인 형태 같아요. 요 예, 기하급수의 좀 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의 예. 특수한 경우가 개수들이 다 1일 경우에는 이제 기하급수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 같고요. 거기 뭐 이렇게 개수가 1이라고요? 여기 어디가 개수가 1이죠? 여기는 없어요. 기하급수에는 없는데 테일러 급수에는 앞에 아, 뭐 이렇게 개수들이 붙거든요. 뭐 네네. C1 X5 음, XX 뭐 C2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개수들이 다 1이라면은 다시 이제 기하급수로 환원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맞나? 형태가 예. 이런 형태가 그때가 이야기하죠. 예, 그때가 그럼 아마 재밌어질 거예요. 내 생각에. 저는 그게 처음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디퍼런셜 이케이션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방법 썼어요. 이걸로 도저히 값이 안 나오면 이렇게 쫙 풀어서 써가지고 완전 그 하나하나 노가다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은. 오씨,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네. 뭐 그렇게 해서. 예, 뭐 제 결국은 발표는 여기까지. 이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어갖고 이렇게 쭉 푸는 거네요. 1-R분의 A 이걸로. 그 공식이 그렇죠.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거 되게 공식. 그러니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금 확률론에서 그 평면하고 분산 그 유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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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될 때는 저걸로 딱 하나로 떨어지니까. 이게 예. 사다리 같은 연결 두 개의 사다리 예. 같은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 확률, 이게 실패 확률 그렇게 보면 돼요. 식 자체로 근데 해서.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게 함수가 생긴 게 f of x는 2 플러스 x 분의 1이어서 되게 간단하게 생긴 함수고 근데 이게 밑에 지금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여기는 막 x 사승도 나오고 x 뭐 백승도 나올 거고 계속하면 이게 똑같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 음, 하여튼 프로 헤쳐놓고 보니까 얘가 쟨가? 막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음. 매크로링 급수는 더 이상해요. 그거를 막, 뭐, 사인 X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그 무한히 가는 매크로링 급수로 하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예.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 우리가 뭐 이게 계산기라도 써서 뭐 빡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막 지수함수 계산기도 이런 게 없었어. 갑자기 지수함수 같은 거를 다항함수를 무한대로 늘려놓은 걸 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지? 참. 수학자들 그래서 존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겠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놓은 게 어, 살을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근데 하니까. 뭐,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할 때 지금 확률론을 딱 하고 있어가지고 음. 특히 평균하고 분산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매크로린 급수도 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같다는 그걸 어떻게 증명했는지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보통 우리 설명할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처음에 그게 같다고 연결시켜서 생각한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거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까 조미아 선생님이 질문한 그 뭐야 음이양 분포 이름을 유래 설명하는 비디오 그게 이건데 그 여기 보면 그 플레이리스트 쫙 뜨거든요. 이 사람 거 한번 봐보세요. 그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우리 분포를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평균하고 분산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잖아요. 그것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손으로.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 주가 제목이 뭐였죠? 무슨 분포 했어요. 기하 푸아송의 기하 기하 분포, 분포. 그다음에 푸아송 분포. 근데 거기에 보면 미분을 사용을 해서 그 식을 유도를 했거든요. 오창희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그,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